이게 결국 테마를 볼 때 한두 개의 테마를 딱 집어서 이제 볼 게 아니거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시장 올라갈 때 봐야 되는 테마군들하고 시장 내려갈 때 봐야 되는 테마군들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형이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시장 상방부터 보자. 시장 상방 볼 때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어쨌든 하방일 때 결국 지수 막 끌어내리고 뭐 시장에 문제가 있다, 뭐 푸틴이 뭐 버튼을 만지작 한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역발상을 해보자 이거지 이번 주에. 이제 전쟁은 내가 볼 땐 끝이 없을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결국 휴전 국가지만 근데 핵을 쏘므로써는 이제 난 뒤가 없다고 보거든. 왜냐면 핵을 맞고 전쟁이 끝난 사례도 분명 있고 핵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악재 해소성으로 재건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악재 해소성으로 이제는 핵을 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결국 다시 짓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건의 흐름을 좀 보자. 시장 상방일 때는 재건의 흐름을 보고 10월 달에도 모멘텀이 하나 더 있잖아. 10월 마지막 주 혹은 11월 첫째 주에 이 빈살만의 방안 이제 요게 오면서 사실 네옴하고 재건하고 살짝 좀 비슷하게 엮여있는 재건주들도 건설주들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이게 또 SM 같은 이런 우리나라 K-팝을 흥행했던 분들이 사우디 국립 경기장 가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결국 이거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동안 기다렸었던 모멘텀 사우디 빈살만이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사실 그동안은 명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만 표현이 됐었던 빈살만이 이번에 총리로 올라오면서 실제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으로 올라왔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라는 게 10월 말 11월 초에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옴시티의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실제 650조 원이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그치, 이제 칼자루도 지어졌지. 칼자루도 지어졌고 본인 첫 프로젝트인데 보나마나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하겠지. 만들어내려고 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 내 기업군들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런 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거고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옴시티 관련 기업군들은 되려 그렇게 차트가 많이 안 깨졌어. 보면 잘 버텼지. 뭐 유신, 뭐 한미글로벌, 뭐 금요일 날은 사실 데모가 제일 크게 반응을 해줬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이 네옴시티에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큰 회사들이지, 뭐 물산, 삼성물산 이런 친구들인데 거기서 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또 건설주들이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형이 말한 이 재건 쪽에도 충분히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투표를 진행을 했잖아. 국민투표 진행을 하고 뭐 핵을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거래량을 붙여주면서 금요일 막판에 올라와줬어. 되려 올라왔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 핵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핵이 마지막이라는 거고 그 핵 발사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결국 재건, 다시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핵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라는 문제가 있잖아. 방사능 해체 이슈랑 엮일 수 있는 기업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방사능이 퍼졌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분들이 또 있잖아. 보통 우진, 뭐 오르비텍 뭐 이런 친구들이 과거부터 이제 원전에 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거나 뭐 그 근처에 미사일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반응을 했었던 친구들이고 또 있나? 한창산업. 얘는 요드랑도 엮였었는데 그것도 핵 이슈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대정화금 이런 친구들이 뭐 요오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오드를 엄청 샀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대정화금 홈페이지에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 해놓고서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 또 체크를 해놔야겠지. 뭐 대공 LS 이런 친구들도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뭐 한창산업하고 대정화금이 좀 제일 강하게 움직였었고 핵 관련주로 보면 그렇지. 근데 이제 핵을 방사능을 이 분해하는 뭐 그런 키워드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도 뭐 오르비텍 이런 애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재건 이슈가 당장 재건도 좋지만 핵을 발사하고 난 이후에 그 재건도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핵을 쏘냐 안 쏘냐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딱 두 가지니까 핵을 쏘고 났을 때 이제 그거를
뭐 요오드를 통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한다, 뭐 아니면 원전 뭐 핵 폐기물 어떻게 한다라는 거 한 거에와 핵을 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건 이렇게 좀 두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내 세상 살다 헷갈린 줄을 또 이렇게 볼지는 참 몰랐네. 큰 즐기로는 재건과 이 네옴 시티 정도 보는 게 맞고, 파생되는 걸로는 이제 헷갈련주 정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상방을 갈 때 움직여주는 테마는 그 정도 봤어. 그럼 시장을 하방을 갈 때 형이 봐야 되는 테마는 뭐라고 생각해? 금요일도 장이 막 진짜 꿀렁꿀렁 하다가 막판에 쿵 하고 쭉 올라가줬잖아.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확실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 시장이 올라갈 때 금리 인상 관련주들 매도세가 팍팍팍 나오고, 시장이 또 이제 또 꺾이려고 할 때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거래가 일단 좀 고점에서 많이 터졌지 지금. 나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왜냐면 윗꼬리도 많이 달아줬고, 다 쌍봉의 3천장 구간에 다 상한가 신고가 거래량 다 터져주고 거기에서 밀린 거여가지고, 이거는 더 가면 좋지만 내려가면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물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 그치.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고점을 찍을 때가 어쩌면 증시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다져줄 수도 있겠다라고도 계산을 해볼 수 있고. 개별 이슈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개별 이슈는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사실 YTN. 이 민영화 얘기가 제일 핫하지. 이제 뭐 YTN 뿐만 아니라 뭐 한국경제TV, 그러니까 방송사들, IMBC. 뭐 IMBC, 사실 뭐 대장은 YTN인 것 같아. 확실히 YTN을 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YTN만 봐야지 사실. 응? YTN의 정부 의견도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처음에는 뭐 아니다 해놓고 뭐 다음날 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변동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굳이 이제 뭔가 시장에 돈이 안 돌고 굳이 뭐 갈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민영화 이슈들이 확실히 좀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덧붙이면 이제 뭐 인수 기대감 있는 친구들, 뭐 화천기계라든지 뭐 일진 이런 친구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확실히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 나는 원래 이 개별 모멘텀 있는 애들을 정말 싫어하잖아.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개별 모멘텀 있는 애들 안 보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어. 별로 없지. 지금 섹터 보고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뭐 시장이 죽고 나서 반등이 나와줄 때 그 반발 매수세를 이용한 섹터 대장주들, 뭐 미래나노텍, 뭐 에코프로,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을 밑꼬리에서 잡는 그런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을 건드리든가, 그게 맞지 않나 싶어. 그리고 뭐 원자재가 조금 반응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확실히 뭐 코리아 SE 이 친구들도 다시 이제 뭐 간에 만회하는 구간에 있고, 뭐 WI도 다시 뭐 간에 만회하는 구간에 있는데, 확실히 이 막판에는 뭐 리튬 이쪽이 확실히 계속 좀 그치.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이지. 그냥 개별 모멘텀 있는 애들을 보자. 뭐 오늘 이번에 나와주는 뭐 삼성 AMR, 뭐 ARM 이슈도 있고, YTN 매각 이슈도 있고, 뭐 이제 북한 7차 핵실험 이슈도 있고, 스마트워치 이슈도 있는데, 사실 나는 이런 너무 많은 겉절이 테마를 보기보다는 한두 테마에 차라리 집중을 해서 집중 매매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ARM도 뭐 처음에는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했다가 뭐 그냥 뭐 상장을 시키겠다, 아니면 뭐 지분을 참가하는 쪽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 어느 정도 재료가 있다 해도 시장이 반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맞아. 별것도 아닌 걸로 굉장히 부풀려서 반응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것보다는 확실히 시장이 먼저 말을 해주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겉절이는 뭐 말한 대로 뭐 스마트워치,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 북한 지금 미사일 계속 열심히 쏘고 있잖아. 걔네들 참 진짜. 근데 이제 10월 10일이 또 노동당 창건일이래. 그럼 또 이때 이제 또 어깨에 힘 좀 들어갔다, 또 이제 뭔가 세계 돌아가는 것도 이때쯤 한번 미사일 쏴도 좀 말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또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방산주를 말하는 것도 살짝 좀 연속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확실히 재건, 핵, 뭐 네옴, 이제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이지 우리가.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말했던 테슬라와 로봇 어떻게 됐지? 네, 어떻게 보면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엄청 빠졌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월화에 빡 땡겨가지고 재료를 써버린 것 같고, 로봇은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해줬는데, 어제 또 AI 데이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뭐 옮기는 정도의 수준이다. 가격은 뭐보다 싸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좀 집중하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굳이 이걸 꼭 이렇게 성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나왔어야 됐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뭐 집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확실히. 로봇이 나오면서 막 손 흔드는 거 봤어? 근데 로봇이 다른 거보다는 덜 빠지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좀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 정도만 좀 보는 게 충분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내용 나와주게 되면 뭐 자율주제하면서도 영상 찍을 때 그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자.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관련돼가지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테마를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공부 한 번씩 해보시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트레이딩 진행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